네, 안녕하세요. 법정치 영역에서 발표 맡았습니다. 연태웅 컨설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한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 법정치 영역 팀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민심을 알고 여론을 분석한 뒤 정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참고로 이드로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에서 착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목차 넘겨주십시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왜 그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AI 기술이 왜 민심을 듣고 그것이 정책에 연결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성경적 이유를 말씀드리고, 현재 그 민심이 어떻게 괴리가 되어 있는지 분석한 이후에 해결 방안과 이행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적 이유를 보자면 위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즉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죠. 출애굽기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는 그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업무를 나누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올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 즉 국회의원 한 명당 17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이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이드로의 방법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건들을 다 가져오라며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셨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이때는 장정 60만 명이었고 민족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5천만 명에 대한 투표를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 기준으로 1인당 17만 명의 사람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이런 생성형 AI는 굉장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을 한번 보자면 저희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성이 낮고 응답률도 낮으며 또한 여론조사의 시기, 즉 이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시기가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7월, 8월 혹은 11월, 1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일관되지 않다라는 시기적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체자에 따른 편향성, 즉 좌파 언론사에서 진행하면 좌파의 뭔가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반대로서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포퓰리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선거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당 담당하는 국민이 과도하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보여주기식 형태의 정책들이 진행된다. 즉 내가 이것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되게 좋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탑다운 형식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전달되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인데요. 옴부즈만은 스웨덴 어로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리인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이 옴부즈만인 국민을 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편향성이 있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들이 발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참여도 또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한계로 정치인들이 국민 친화적인 정책 법안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삶에 밀접하지 않은 이슈 몰이용 법과 정책에 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로직 트리를 그려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은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응답률이 저조합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협조율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받는 그런 비율이 20-30%에 불과한데요. 한국 ARS 조사 방식은 평균적으로 5% 안팎이고 면접원 전화 방식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낮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자체에도 되게 편향된 질문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어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형식이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인간 개인의 한계인데요. 국회의원들의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정보들이 편향되게 수집되어지고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보다는 그 사람들의 원하는 니즈에 따라 법안들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 전에 현재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민심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SNS와 커뮤니티를 주목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숫자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들이 국민들이 민심을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도구이자 배경인데 국회의원들이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음에 저희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러하여서 이러한 AI를 통한 이 민심을 접목한 어떤 정책 개발을 현재 하고 있을지 사례를 분석해 보았고 국내와 국외를 찾아보았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딧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 기업은 AI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국회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는지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고 또한 현재 민심인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힘이 작년에 AI를 통하여서 공천을 실천하고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였지만 현재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세 가지 회사를 저희가 찾아보았으나 훑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필요한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데요. 어떤 법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기업에 대한 굉장히 큰 벌금을 부과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노동자 계층과 기업 사업주 계층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어떤 여론을 듣고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위에 있는 후보자들 6명은 각 여당과 야당, 보수당과 진보당에서 작년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각자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죠. 만약에 한 후보자가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여서 그쪽 의견만 계속적으로 듣는다면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서 노동계에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경영계의 의견들은 전달되지 않는데 이것들이 조화롭게 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저희는 주목을 하였습니다. AI를 통하여서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와 같이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 친화적인 정책과 법안 생성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의 괴리도 맞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는 AI를 통한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15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정책 결정 프로그램 혹은 커뮤니티 혹은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프로젝트를 구안했습니다. 해결책을 보자면 첫 번째로 AI를 통한 설문조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담론 형성입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필터링을 받지 않은 한 개인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AI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커뮤니티와 SNS를 분석하고 댓글과 게시글을 빅데이터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합니다. 앞에 음악 영역에서 보았듯이 AI에 입력을 하면은 만들어 주잖아요. 쉽고 빠르게.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든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의견이 어떤지, 이 정책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한 내용을 통해 만든 정책을 실제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리고 이 과정을 무한루프로 반복한다면 가장 국민이 좋아하고 가장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과 팀 구성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존재할 테고 또한 커뮤니티 SNS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로드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프로그램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커뮤니티와 SNS와 그리고 AI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을 맺을지 인원적인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계속 협약을 확대하면서 대외 홍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SNS를 기반을 하여서 정보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집중하면 어떨까 싶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커뮤니티와 나아가서 저희 플랫폼 자체에 사람들의 의견들이 들어온다면 저희 스스로가 이런 담론들을 형성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